그 드레스, 싸구려야. 내가 입으면 우리 집안이 창피할 텐데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결혼식 날을 산산조각 냈다. 그런데 그 순간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기 직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그 드레스를 왜 입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서울의 번화한 강남, 고급 호텔의 볼룸에서 열린 그 경매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재벌가의 상류층들이 모여들어 보석과 명품을 두고 경쟁하는 권력의 무대였다. 나는 그곳에 신부로서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신당한 신부로서. 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인 민주는 내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여자를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 그 무자비한 여왕님은 내 드레스를 비웃으며 손님들에게 속삭였다. 저런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가난뱅이 출신이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가족은 나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했다. 시어머니는 특히 나를 증오했다. 그녀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 그 화려한 재벌 딸을 아직도 그리워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말은 매일 나를 갉아먹었다. 그런데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비밀은 민준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다. 5년 전 민준의 가족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아버지는 자살로 위장을 한 살인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회사 지분을 독식하기 위해 남편을 죽였고 민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민준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다.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오래된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그 파일은 그녀의 야망과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매가 시작되자 나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로 나섰다. 이 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버린 그녀의 청춘을 상징하는 빈티지 웨딩드레스였다. 나는 그것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심했다. 이 드레스를 1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알아봤다. 저게. 어떻게 그녀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쳤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 드레스 싸구려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이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아. 내가 숨기던 진실을 경매사의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드레스가 5억 원에 낙찰되었다. 그 순간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드레스를 벗으며 내 몸에 새겨진 상처를 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의 학대, 시어머니의 모욕, 민준의 배신.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 녹음 파일을 열었다. 오늘부터 너희 가족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겠어. 내 속삭임은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 파일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복수는 서서히, 깊게 새겨져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옛 친구,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연아, 정말 괜찮아. 이건 위험해.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웃었다. 위험.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돌려받을 차례지.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드레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웃음거리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님의 과거를 더 파헤쳐 볼까요?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녀의 공포를 증명했다.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강요한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다. 강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가족.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언론의 첫 번째 기사가 실렸다. 재벌가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빈티지 드레스 경매의 비밀. 기사는 드레스의 역사를 다루며 시어머니의 청춘 스캔들을 슬쩍 언급했다. 그녀의 얼굴이 신문에 실렸다. 상류층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집안, 무슨 일이야? 신부가 왜 저런 드레스를?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신문을 봤다. 내 계획은 완벽했다.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는 예술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다시 불렀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터프에서. 터프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검은 코트를 입고 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망치다니요. 어머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버님을 죽이신 분이 누군데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나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생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호야, 내가 안 죽으면 회사 다 잃어.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시아버지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어떻게 그걸? 나는 차분히 말했다. 우연히 찾았어요. 아버님의 유품에서요. 어머님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수연아, 제발. 민준이를 생각해. 그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나는 웃었다. 민준이.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나를 속이고 학대하고. 그게 사랑인가요? 회상 속에서 민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는 장면이 떠올랐다. 너 같은 게 내 아내? 꺼져. 그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돈 줄게. 얼마든지. 제발 그 파일을 없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그게 어머님의 무기였죠. 하지만 이제 내 차례예요. 나는 일어나 떠났다. 그녀의 절규가 뒤에서 들려왔다. 너 이 악마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을 만들고 드레스 경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올렸다. 재벌 신부의 드레스, 뒤에 숨겨진 배신의 해시태그가 퍼지며 댓글이 쏟아졌다. 와, 드라마 같아. 시어머니가 진짜 악역이네. 상류층의 위선이 온라인에서 폭로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수연아, 그만해.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집도 줄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전 여자친구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 민준의 진실을 알려줄까요? 당신이 모르는 부분을. 지은은 재벌 딸로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그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무슨 소리예요? 만나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아름다웠다. 화려한 메이크업,
고급백 민준이가 왜 나를 버렸는지 알려주세요. 그녀의 눈에 호기심이 빛났다. 나는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당신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죽여 지분을 독식했죠. 민주는 그걸 알면서도 따랐어요.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사람이. 그날 밤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 어머니가 민준의 변명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지은아. 믿어줘. 하지만 지은은 끊었다. 이제 끝이야. 복수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다음 움직임은 예상했다. 그녀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후 법정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녹음 파일, 시아버지의 사망 보고서. 판사는 고민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법정 밖에서 나를 기다렸다. 수연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족이었어.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나? 나는 그를 밀치고 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순수한 여자가 아니었다. 언론이 폭발했다. 재벌가 살인 의혹, 시어머니의 비밀 주식은 폭락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 있었다. 나는 웃었다.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럼 계속 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시어머니의 반격은 빨랐다. 그녀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내가 가난 때문에 저지른 작은 실수 친구의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걸 왜곡해 절도 의혹으로 언론에 뿌렸다. 배신당한 신부의 어두운 비밀 제목이 내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저 여자도 깨끗하지 않네?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복수인가? 밤새 울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유일한 동지, 변호사 현우가 왔다. 수연아, 흔들리지 마오. 그건 거짓이야. 우리가 반격할게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함이 오랜만이었다. 고마워, 현우야. 너만 믿을게. 다음 날,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조작된 기사에 맞서 진실을 말하겠다. 이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저를 속였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열광했다. 이게 진짜야. 플래시가 터졌다. 민주는 기자회견 후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수연아, 어머니가 미쳤어. 회사 다 망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어머니 없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민준아,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지은이 연락했다. 수연 씨, 민준이 울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 내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재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건 그녀의 돈 세탁 증거예요. 지은의 복수심이 나와 동조했다.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차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현우가 구했다. 수연아. 괜찮아. 병원에서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너 지켜줄게. 약속해.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피어났다. 사랑. 나는 피했다. 현우야,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위험해. 경찰이 개입했다. 시어머니의 탐정들이 체포되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태국으로.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어디든 찾아내게 온라인에서 그녀의 행방을 포착했다. 이제 내 차례야.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이겨. 하지만 어머니는? 용서해줘. 그의 말에 나는 갈등했다. 용서. 그게 가능한가? 나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했다.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용감한 여성의 복수.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영웅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여자일 뿐. 시어머니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나는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은 채 그녀는 비밀 경로로 서울에 들어왔다. 그녀의 계획은 나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다. 수연아, 끝내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장소는 옛 결혼식장, 그 드레스를 처음 입었던 곳. 나는 갔다. 홀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중앙에 서 있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죽을 뻔했어. 그녀의 눈에 미움이 불타올랐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탓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시작했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시작.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끝났어. 가난뱅이 주제에. 그녀는 칼을 꺼냈다. 이걸로 끝내자.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이세요. 하지만 그럼 당신 비밀이 영원히 묻힐 거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문득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그녀. 남편을 만나 부자가 된 이야기. 나도 내처럼 시작했어.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녀는 나의 거울이었다. 야망과 절박함. 어머님, 우리는 같아요.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우가 신고한 것이었다. 그녀는 체포되었다. 이 악마 새끼들아.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재판은 치열했다. 증인들이 나왔다. 민주는 증언대에 섰다. 어머니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에요. 그의 말에 배심원들이 동요했다. 지은은 반대 증언을 했다. 그녀는 돈 세탁과 살인까지. 나는 마지막 증언을 했다. 저는 복수했지만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판결은 유죄. 20년형.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도 지옥에 갈 거야. 하지만 나는 자유였다. 민준과 이혼했다. 그는 회사를 잃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 수연아,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현우가 청혼했다. 수연아,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 그의 반지에 나는 망설였다. 현우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웃었다. 기다릴게.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재판 후 나는 새로운 파일을 발견했다. 시아버지의 진짜 죽음 원인. 민준이 관여했다. 녹음에서 그의 목소리.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도왔다. 충격이었다. 민준, 너도. 나는 그 파일을 태웠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용서. 아니면 다시 복수. 1년 후 나는 새 삶을 살았다. 작은 카페를 열고 책을 썼다. 제목은 드레스의 비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복수의 여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시어머니의 눈빛, 민준의 눈물. 민준이 찾아왔다. 수연아, 아이가 생겼어. 지은이랑 그의 말에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말했다. 내 덕에 변했어. 어머니도 감옥에서 반성해 시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수연아. 나도 피해자였어.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현우와 나는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새 드레스를 입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제 싸구려가 아니야. 현우가 웃었다. 하지만 결혼식 중 경매사가 나타났다. 그날의 그 사람. 이 드레스를 경매에 내놓으세요. 당신 이야기처럼 그는 웃었다. 나는 거절했다. 이건 내 거예요. 더 이상 팔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 민준의 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이모, 드레스 예뻐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민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그녀의 복수는 정당했나? 시어머니도 피해자, 나는 알았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드레스의 그림자는 영원히 남았다.